네네. 자, 예, 저녁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오늘은 뭐 시장이 이렇게 특별한 건 없었고요. 있었죠. 현대차 급등하고 뭐 그렇게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닌데 뭐 일단 이제 중요하게 움직였던 것들, 중요한 이슈들, 종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뭐 제목에는 이제 외국인 매집에 이제 급등하는 중소형주라고 써놨는데 실제로 이제 코스피 쪽에 중형주들이 지금 외국인 매집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설명해 주는 데가 별로 없길래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보죠. 오늘은 좀 방송이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딱 핵심만 좀 얘기해 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하니까 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기다리던 시간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죠? 네, 시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잘 움직였고, 네, 좀 이따 보도록 하죠.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거 앞두고 약간 관망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 0.17% 소폭 올랐고 나스닥은 0.2% 소폭 올랐죠. 그래서 신고가를 조금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없었고 뭐 어제 테슬라가 한 6% 급등한 게 미국 주식 중에서는 뭐 특이하다고 하면 특이한 건데 보시면 테슬라 네, 6% 오르긴 했는데 뭐 실적이 좋아져서 뭐 이제 그런 거보다는 그냥 뭐 전기차 중에서 트럭 있죠. 앞으로 많이 만들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발표해가지고 그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호재가 아주 오래가는 호재는 아니고 반발성 호재다. 그것 때문에 이제 단기 급등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현대차가 9% 급등했는데 현대차가 급등의 질이 훨씬 좋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무튼 저기 미국에서 시가총액 3위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최근에 이 엔비디아나 아니면 반도체주들이 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도 지금 장중에 조금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고가를 또 살짝 갱신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후에도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그것도 아니면 옆으로 횡보할지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시장은 지금 사람들이 뭐 기대한 것처럼 AI나 아니면 그쪽 AI 쪽이라든지 전기차, 2차전지 쪽으로 돈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른 데가 가거든요. 오늘도 현대차 같은 게 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쌍봉을 찍고 떨어질지 아니면 추가 상승이 또 나올지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또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오늘 뭐 끝나고 결과 나올 테니까. 네. 그거 내일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그런 이유 때문에 쉬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아시아 전반적으로 그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네. 0.03%죠. 그러니까 움직인 게 아예 없다. 없어요. 그냥 뭐 등락은 조금 있었는데 미미한 수준이고 그냥 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중국 증시 코스닥도 그렇게 끝났죠. 코스닥? 네, 코스닥도 마이너스 0.09 이렇게 끝났고 아시아 증시가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증시가 안 움직인 거는 뭐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 증시도 오늘 플러스 0.02 그냥 보합이죠. 일본은 마이너스 0.8% 조금 떨어졌고 그죠? 그리고 대만은 좀 올랐어요. 왜냐면 반도체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면 되고 우리나라도 반도체 꽤 하는데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홍콩 항생지수 보시면 마이너스 0.1 네,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네, 인도도 거의 보합에서 큰 차이가 없고 네, 그래서 아시아 증시는 대만 이런 데 빼고는 뭐 비슷하게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여전히 계속 사고 있거든요. 제가 전문가 하면서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미들이 돈이 없고 그죠? 돈이 없고
관심도 없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것도 내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별의별 그 약세장, 뭐 폭락장, 그죠? 패닉장을 다 겪어봤는데 지금처럼 개미들이 이렇게 돈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뭐 긍정적인 생각도 안 하고 그죠? 그냥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쉬어야 되겠다. 주식이 재미가 없다. 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합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오랫동안 눌렀던 적이 과거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아주 탁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근데 외국인들은 오늘도 이제 2,900억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좀 했죠, 그죠? 기관은 이제 금융투자가 좀 샀고요. 근데 여기 보면 코스닥은 오늘 별로 이렇게 매매 동향이 없고요.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샀는데 기관이 여기 순매도한 걸로 돼 있지만 특정 업종에 이제 돈이 쏠렸거든요. 어디냐면 아까 현대차 얘기했었죠, 그죠? 자동차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운수장비 쪽에 외국인이 2,600억 순매수고요. 기관이 그거의 절반 정도 되는 1,1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오늘 뭐 전기전자 쪽에서 외국인이 뭐 400억 정도 거의 500억이군요. 순매수를 해주긴 했는데 거의 자동차 쪽에 다 돌아왔죠, 그죠? 이게 코스피 전체 순매수 금액이 2,940억인데 그 중에 2,640억이니까 거의 대부분 자동차 쪽에 들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아까 뭐 전문가 10년 이상 했다, 방송한 지 오래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수치를 거의 본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뭐 외국인이 하루에 특정 업종에서 2천억, 3천억씩 사는 경우가 있기는 있죠. 근데 대부분 그거는 전기전자거든요. 네. 근데 전기전자가 아니라 운수장비 쪽에 이런 식으로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거는 뭐 과거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기억력이 나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랬던 적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네. 그 정도로 오늘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누가 주인공이었겠어요? 현대차죠.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이었을 거예요. 현대차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현대차 이런 거 신고가 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그죠? 왜 그랬냐면 그 설명하다 그랬을 거예요. 조선주들이 이제 올라갈 때 대형주부터 가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이 가지 않느냐, 그죠? 그러면 이제 조선 기사제주들이 간 거니까 그러면 대형주 중에서 자동차 우두머리가 현대차, 기아 이쪽인데 현대차 같은 게 신고가가 신고가가 날 것 같더라고요. 조만간 아마 요쯤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조만간 신고가가 날 것 같은데 이거 나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현대차가 이제 신고가니까 나갈 거고 이거 사상 최고가거든요 지금. 네. 현대차 가고 그 뒤에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가 반드시 따라갈 텐데 하다못해 화장품도 그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시장이 좋아진 거고 이게 썸머랠리가 시작된 게 맞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썸머랠리 시작됐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죠, 그죠? 근데 못 믿겠나 봐. 못 믿겠죠 당연히, 그죠? 시장이 맨날 가다 말다 했으니 그 말을 못 믿을 만도 하죠, 그죠? 근데 뽑잖아요. 현대차 하루에 9%씩 급등 나오는 거 자주 보셨어요? 이거는 대형주 쪽에서는 이 정도면 상한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9% 급등을 했는데 거래도 솟구쳤고요. 당연히 외국인 수급을 좀 보시면 외국인이 당연히 샀겠죠. 누가 샀겠어, 그죠? 개인은 미친듯이 털리고 있고, 그죠? 빨간색이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1월 말 2월 초부터 미친듯이 샀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가는 이제 출렁출렁 거렸죠, 그죠? 네, 털면서 가는 건데 지금도 보시면 계속 사요. 외국인이 사도 중간에 흔드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근데 아무튼 개미들 다 털리고 있어요.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 지금 이제 그 최고가 기준으로는 신고가가 아닌데 종가 기준으로는 신고가예요. 여기에서
3년 전에 28만 원을 찍었던 적이 있는데 실제 종가는 26만 원이에요. 26만 원대. 근데 오늘 27만 원이죠. 종가 기준 신고가입니다. 그럼 이게 왜 가느냐? 아까 뭐 이제 이게 이 정도로 급등을 하니까 언론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게 그냥 뭐냐면 이것 때문에 정말 이런 뉴스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 게 아니고 주가가 급등하니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갖고 온 거지. 그러니까 중국 노린 공격에 현대차 주가가 급등했다는 거죠. 왜? 한국 기업 기대감 폭발. 이유는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이랑 중국이랑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에 이어서 EU도 하는 거 아니냐. 원래 미국이 뭘 하면 유럽도 따라가긴 해요. 이거 원래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현대차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런 얘기는 뭐 그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 아닌가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EU도 뭐 그런 얘기 나왔거든요. 이 얘기 나온 지 몇 달 됐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한다고요? 이거는 좀 궁색한 해석이죠, 그죠? 아무튼 지금 국제 이런 뉴스보다는 그냥 수급에 의해서 그냥 밀어 올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올랐고 여기 밑에 외국인 땡기는 거 보시죠, 그죠? 땡겼고 그 다음에 기아 당연히 이제 기아도 따라갔겠죠. 기아는 신고가는 이미 여기 내놨고 여기 이제 3월달에 이미 냈잖아요, 그죠? 약간 쉬고 있었는데 여기도 외국인 수급이 좋아요. 사잖아요, 그죠? 오늘 한 3.9% 급등했고 현대모비스도 오늘 오르긴 했거든요.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이죠. 그런데 여기는 외국인 수급이 있기는 있는데 뭐 최근에는 조금 정체된 흐름이죠. 그래서 그런지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빠져나갔다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그냥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대형주들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이걸 보세요. 오늘 뭐 연료 전지, 뭐 수소차 이쪽도 움직였는데 이걸 보세요. 뭐냐면 코스피 낮에 회원들한테 참 이 설명 많이 했는데 코스피 쪽에 보시면 이게 자, 개인 물량은 다 빼버립시다. 보면 이제 이 코스피 쪽의 대형주거든요. 코스피 지수부터 볼까요? 코스피 지수. 근데 보시면 외국인들이 작년 11월 달부터 또 굉장히 또 많이 사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코스피 지수 자체는 뭐 요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추세에 약간 걸리는 자리인데 요렇게 네. 걸려가지고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만 보면은 오늘 저녁에 무슨 스포츠 경기 있나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금이지? 뭐 스포츠 경기나 아니면 뭐 있으면 뭐 콘서트 있습니까 오늘? 역대급인데 오늘? 네. 뭐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아무튼 자 외국인이 되게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자체는 없죠, 그죠, 돌멩이님? 예, 고맙습니다. 뭐 역대급인데요. 네, 유튜브 쪽에. 네. 자, 아무튼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이죠. 갈매기 모양, 그죠? 쌍봉처럼 이렇게 해놨잖아요. 외국인이 사는데 왜 못 올릴까, 그죠? 이 코스피는 이제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다 이제 합쳐져 있는 건데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돼요. 코스피 대형주 보시죠. 코스피 대형주 보니까 뭐 여기도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주가 흐름은 약간 정체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최근에 이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코스피 중형주죠. 뚫었어요. 대형주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중형주, 그 다음에 소형주 올라올 거라 그랬죠, 그죠? 네. 얘기한 대로 지금 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이게 보시면 작년하고 올해 힘들어했던 그 박스권 있죠? 여기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창 제목, 저녁 방송 제목이 이건 거예요. 외국인이 이미 바닥에서 많이 살았는데
계속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4월 말에 있죠? 확 올려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4월 달에 금리 인하 뭐 물 건너간 것처럼 오히려 금리 인상할 것처럼 뭐 중동 쪽에 전쟁이 일어나서 뭐 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총선에서 여당이랑 대통령이 이제 크게 졌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네, 그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빠르게 올린 거예요. 보시면 재빠르게 올려서 그냥 휙 올라가 버렸어요. 못 쫓아오게 가버린 거예요. 그 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죠. 로마 신이니까 그리스 신입니다. 그리스 신으로 알고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미래에셋증권 그 HTS 이름이 카이로스잖아요. 그 기회의 신.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대머리. 뭐 그런 뭐 그게 기회의 신이라면서요. 네. 보일 때 잡아야 되는데 지나가고 나면 못 잡잖아요, 그죠? 네. 뭐 마치 그런 것처럼 그냥 뽑아버렸습니다. 아주 강하게. 그렇죠? 네. 중형주입니다. 개미들이 지금 딴짓하는 사이에 벌써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근데 개미들이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대부분 소형주를 갖고 있거든.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감이 없는 거지. 최근에 제가 계속 얘기해 드렸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장품주가 항상 대형주죠. 대형주가 오르는데 화장품 쪽에서 대형주가 오르니까 중소형주가 그 뒤에 있는 작은 화장품주들이 올라왔겠죠. 조선주, 그 다음 조선기자재 뭐 이런 식으로 반도체 장비 부품 이쪽에 중소형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중형주가 반응을 했는데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중형주를 더 안 사요. 왜? 애매하거든. 애매하잖아요. 요즘에 가전제품도 중간 거는 잘 안 팔린다면서요. 아예 좋은 거나 아니면 아예 싼 거. 중간에 잘 안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정쩡하다고. 네. 그러니까 중형주가 올라가는 거 사람들이 지금 체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주식을 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잠드는 거예요. 그런 비유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 영화 보면 막 그렇게 깨우잖아요. 막 이제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럼 막 졸려, 잠깐만 자고 일어날게. 그럼 막 깨우잖아요. 잠들면 죽는다고 막,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서워서 지금 잠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가지고 과다출혈로 잠드는 거예요. 지금. 저는 계속 깨워주는 사람이죠. 보라고 가지 않냐고. 아니래. 나 잠깐만 쉬었다가 잠깐만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오겠대요. 미치는 거라 지금. 본인 차례 다 됐는데 이제 대형주 많이 갖고 중형주, 소형주 아니겠어요? 자, 이거 대형주, 소형주 차트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다시 코스피 대형주. 여기는 그러니까 바닥 박스권 이미 돌파해서 누구 때문에? 외국인 때문에, 그죠? 2월부터 쭉 올라가고 있었네요. 그러다 지금 자기들끼리 과열됐으니까 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많이 올렸으니까 쉬는 거예요 지금. 쉬니까 고점이 언제예요? 고점이 4월 초예요. 4월 초. 근데 4월 달에 한번 여기 흔들었잖아요, 그죠? 꾹 찍었다가 다시 올라오죠. 찍었다가 올라올 때 대형주가 또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중형주가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박스권을 뚫었죠. 그러면 중형주도요, 자꾸 올라가다 보면은 가격이 비싸지고 그래서 무거워지거든요. 네, 금방 여기도 이제 약간 좀 조정을 받을 거예요. 단기 조정을. 그럼 누가 가봤어요? 소형주 아니에요? 그럼 코스피 소형주 뭐 하고 있을까요? 안 가는 것 같죠? 물론 이제 이렇게 똑같이 놓고 보면은 나중에 박스권 돌파 못했으니까 에이씨 희마리도 없네, 맞죠? 그런데 최소한 2월달하고 3월달의 고점은 지금 제꼈거든요. 살살 올라온다고 지금. 살살 올라온다고.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자, 코스피 아까 대형주하고 중형주는 외국인이 올려서 가요. 이 빨간색이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형주도 다시 보시면
외국인이 딱 사주니까 사줄 때마다 올라가죠, 그죠? 안 사주면 횡보하고. 근데 소형주는 특징이 뭐냐면 외국인이 안 사도 가요. 이게 뭔 소리냐? 소형주 매매한 걸 갖다가 분석한 게 있는데, 소형주 있잖아요. 소형주는 예를 들어서 이제 소형주를 매매한 거래건이 100건 있다. 그러면 이 중에 90에서 95%가 개인들이 매매해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소형주 매매 잘 안 해요. 이해가세요? 네. 90에서 95%가 개미들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여기 코로나 때 코로나 팬데믹 때 여기 소형주 엄청나게 갔잖아요, 그죠? 그때 외국인 팔았어요. 팔았다니까. 그때 그런데 잘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외국인 수급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형주가 언제 간다는 거예요? 중형주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냥. 국내 세력들이 이제 소형주에서 어떤 테마를 일으켜서 올리겠죠. 외국인보다는.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차례들이 다 됐고 실제로 최근에 보면 오르고 있거든요. 여기도 4월 중순에 그때 엔비디아 하루에 10% 폭락했을 때 그때가 바닥일걸요? 그리고 나서 거의 안 쉬고 계속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좀 쉬어야 되겠대. 요즘에 그냥 제 주변에서 누가 주식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한테는 쉬면 안 됩니다. 뭐 매집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죠. 주변에 지인들이 주식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라고 그래요. 네. 쉬세요. 네. 왜 그러겠어요? 입 아파 죽겠어요. 응? 우리 회원들한테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누가 또 물어보면 아, 쉬세요 그냥. 그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죽고 싶으면 죽으란 얘기예요 그게. 응? 여러분들한테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지 주변 사람들한테는 힘들어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해주겠다니까. 얘기 좀 뭐예요? 가갖고 이제 뭐 뉴스 보고 와서 또 물어보는데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네. 제 가족 형제가 물어봐도 난 알아서 하라고. 네. 그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털리지 마시라고요. 왜? 힘든 시간 같이 보냈잖아요. 응? 작년하고 올해 초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겨내셔가지고 좋은 수익들을 꼭 내셔야 돼요. 응? 근데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중형주까지 올라오는 거 봤죠? 소형주라니까요. 소형주는 안 간다고요? 무슨 근거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정말 얘기 많이 해드렸지만 금리 인하와 관련돼 가지고 말이 자꾸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 회원이 아닌 분들이 여기 많기 때문에 제 그 언론 기사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회원들한테 매일매일 이제 말이 요만큼씩 바뀌었다라고 자꾸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표현을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제 주요 경제 뉴스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보통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미 연준 금리 인하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나오는 기사가 연준 그 위원들 이사들이 뭐라 그래요?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금리 인하 할지 안 할지 불확실하다. 이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근데요. 그러니까 연준 그 매파 발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그 사람들 말은 뭐냐면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당장 안 해도 된다. 하지 말자. 늦게 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정말로 맞으면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겠죠. 이거 10년물짜리 국채금리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요? 떨어지잖아요. 계속.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해주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매파 발언을 하는 연준 이사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말과는 다르게 채권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할 거다가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매파 발언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하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말을 믿기보다는 MBC, KBS, 그 다음에 뭐 연합뉴스 이런데 뉴스를 많이 믿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라고요.
주식으로 큰 돈 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뉴스 보고 돈 벌었냐고. 아니지. 어떻게 돈 벌었겠어요? 그거 보는 개인들하고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돈을 번 건데 죽으라고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응?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라니까요. 네. 이 말을 듣고서도 또 뉴스 보시겠죠. 왜? 신뢰가 가니까. 진짜 부자들은 언론사를 움직이지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뉴스를 만들겠죠. 관리하거나. 안 그러겠어요? 네. 그 다음 또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뭐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지만 금리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고 있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오늘 밤 미국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어디로 움직일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들이 지대히 굉장히 큰데, 그죠? 네, 굉장히 큰데. 오늘 우리 방에서는 이제 그 물류주가 추천 나갔어요. 물류주 종목은 언급할 수 없지만 물류주가 추천 나갔는데 왜냐? 원자재 쪽을 잘 보셔야 됩니다. 특정 종목을 여기서 언급드리진 않겠지만 얘기해도 되겠다. 그 신성홀딩스 이건 우리 방에서 지금 살 생각이 없으니까 이게 곡물 관련주인데 이게 조국 관련주였다가 이제 떨어졌죠, 그죠? 근데 최근에 이제 곡물, 뭐 사료 이쪽 관련주로 급등을 하는데 신성홀딩스 오늘 장 끝날 때 보니까 살짝 올리더라고요. 이거 말고 이제 사료주들이나 뭐 곡물 관련주들이 같이 장 끝날 때쯤에 살짝 올렸거든요. 시간에서는 뭐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걸로 관찰이 됐고, 근데 아무튼 막판에 살짝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장 종료 직전에 근데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이 몇 개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장 종료 직전에. 이게 뭐냐면 뭔가 낌새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장 중에 이제 특정 종목이 막 급등을 하면 그거와 동일한 소속의 테마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장 끝나기 직전에 하나가 움직였는데 나머지 전체도 아니야. 몇 개가 순간 똑같이 반응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녀석들이 우두머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신성홀딩스예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이게 올라올 수 있는 차트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움직여. 떨어져야 되거든요. 원래 같으면. 근데 이상할 정도로 강한 거예요.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장 종료 직전이니까 분차트 보여드릴게요. 5분모. 장 끝나기 직전에 이게 살짝 탁 움직이니까 다른 종목들 몇 개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지금 저기 구리 이쪽 구리 가격 급등 그래가지고 구리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근데 아시죠?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하여튼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쪽이 지금 주가가 좀 과열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돈들이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갈 거예요. 다른 업종 쪽으로 갈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곡물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우리 회원들한테 오늘 아침에 추천 나간 종목이 그거랑 좀 관련이 아주 심한 종목이에요. 그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거 왜 추천했는지 대박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일부러 오늘 제로도 안 써줬거든요. 오늘 추천주는. 네. 아무튼 이제 곡물 쪽, 원자재 쪽을 계속 보시고 천연가스라든지 기타 광물주들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특정 광물을 제가 지목하진 않죠. 왜 그러냐면은 요러다가 이제 갑자기 급등하는 광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저도 100% 몰라요.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긴 하는데 그때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뭔가가 나올 거라. 이해가시죠? 아까 뭐 현대차가 올라간 거를 뭐 중국이랑 EU랑 붙어 싸워서 뭐 그렇다? 네. 그 얘기 나온 지 한참 됐는데 뭘 이제 와서 그걸 갖다 붙여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무슨 뭐 얘기 나오면 뭔가 팍팍 튀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알루미늄이 갑자기 급등한다고 알루미늄 주가 가는 거고, 갑자기 뭐 어떤 일이 생겨서 니켈 관련주가 급등한다? 니켈이 급등한다? 그럼 니켈 관련주가 가겠죠. 갑자기 막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대판 막 붙는 분위기가 나온다?
그러면 미중 무역 갈등 수혜주가 되겠죠. 중동 쪽에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럼 관련된 뭐 가스나 아니면 기름 관련주가 가겠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100% 맞히지 정확하게 어떤 광물이 먼저 갈 거야 그거 못 맞춰요. 그런데 그쪽에서 무슨 얘기만 나오면 확 갈 거예요. 자기 차례가 이제 내가 1번인지 3번인지 5번인지 모르는데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그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사놓으면 돼요. 사놓으면 순서까지는 모르는데 가기는 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 방에서 이렇게 촘촘하게 매집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쪽은 자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이제 해드린 얘기고요. 그리고 종목이 한일사료 이런 게 사료주죠. 한일사료 이런 거 보면은 차트가 좀 만들어져 있죠. 한일사료 조용히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전화 이복인데 그 오늘 시간에 의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꽤 움직였거든요. 원전 관련주가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체코, 유럽에 있는 체코 있죠.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이랑 그 UAE 대통령이 오는 28일, 29일 일주일 남았네요. 국빈 방한 예정이래요. 아랍에미레 대통령이. 그럼 이제 원전 얘기도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다 그러면서 시간에 의해서 우리 기술 있죠? 우리 기술이 시간에 의해서 9% 급등을 했거든요.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죠? 최근에 여기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바람에 탈원전 또 이거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종목들이 다 박살났었거든요. 원전 테마주들이. 근데 제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이거 불쌍해 죽겠다고 얘네들. 박살났었는데 지금 1300원까지 갔다가 오늘 2200원까지 왔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에 의해서 9% 또 올라왔어요. 거의 시간의 상한가 직전이죠. 또 가는 거라. 개미들 나가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당이 그냥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크게 이겨도 이 원전 테마주 이렇게 갔을까 싶어요. 그거보다 정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미는 게 이제 원전이잖아요. 근데 선거에서 물론 크게 졌지만 반대로 크게 이겼다고 해도 이렇게는 못 갔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선거에서 크게 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이씨 그러면서 이제 이걸 다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게 더 큰 호재인 것 같아요. 주가가 못 올라갈 때는 개미들이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선거 전에 들썩거렸다고요. 왜 이때는 3월 중순까지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국민의힘이 크게 이길 거라고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조국 신당 막 흥행하고 막 대통령실에서 실수하고 막 그냥 민주당이 크게 이겼잖아요. 거꾸로 그죠? 네. 여기에서 이게 사람들이 샀단 말이에요. 여당이 이길까봐. 졌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 물량들이 나가버리니까 오히려 더 크게 올라오는 거야. 저번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제 원전 대장주 아닙니까? 이게 대형주니까. 이 올라온 거 보세요. 그죠? 우리 이거 최근에 사놨어요. 수익이에요. 최근에 사놓은 거. 대형주죠? 네. 요즘에 대형주도 추천 잘합니다. 요즘에. 왜? 갈 때가 다 됐거든. 네. 우리 기술, 그 다음에 뭐 한신기계 시간에서 올랐거든요. 이 친구는 회복이 좀 덜 된 거예요. 그래도 여기에 비해서는 선거 끝나고 나서 폭락했을 때 비해서는 20% 올라왔고 더 올라오겠죠. 한신기계, 그 다음에 뭐 G2파워 이런 거. 저점 대비 30% 올랐네. 30% 이상. 그리고 선거 전에 그때 선거 전보다 더 올라왔잖아요. 광명전기 이런 거 더 올라와. 회사 이름에 전기가 들어가니까 전기 전선주로 조금 빨리 갔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한 원전주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죠? 세력들이 준비를 많이 해놓은 주식은 얼마나 더 잘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아까 3번 이상 언급했는데 개미들이 쉬고 싶대요. 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분들 마음 난 이해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죠? 네.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도 얼마나 지쳤으면 쉬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왜 지쳤는데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본인들이 왜 특정 날짜,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안 되면 주식 그만둬야지. 그걸 왜 정해놓고 하냐 이거예요. 빨리 가냐 늦게 가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어쩔 때는 사자마자 바로 상한가 먹을 때도 있고요.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시작과 끝을 알리는 건 그 공을 쏘는 건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시간 정해놓지 말고 그냥 쭉 가면 돼요. 그냥. 근데 요즘에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도대체 그놈의 생각은 누가 넣어주냐 이거예요. 언론이죠 뭐. 그러니까 그거 당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쓰러진 거죠. 근데 아무튼 원전 테마주를 얘기하면서 마무리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 망했다고 생각했던 원전 테마주도 20-30%씩은 더 올랐습니다. 근데 나머지들은 잘 안 갈까요? 그죠? 네. SK 하이닉스 보시겠어요? 네. 난 이거 여기쯤에서 이제 떨어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계속 가요. 이 정도면 내려오고 딴 게 가겠지. 안 내려와요. 왜? 엔비디아가 안 주고 살아남아 있으니까 계속 움직여요.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그죠? 네. 그만큼 지금 외국인 수급이 좋아요. 제가 외국인 돈 들어온 주식들 되게 좋게 얘기하죠. 그럼 저도 이 정도면 좀 당분간 쉬겠다. 안 쉬어요.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수급이 세요 지금. 수급이 세다고. 그럼 뭐예요? 서머랠리 시작된 게 맞다니까요. 서머랠리 시작됐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 모르겠어요. 다 어디 갔는지. 오늘 저녁 방송 유튜브 보니까 지금 뭔 일이 있으신가? 근데 아무튼 네. 역대급이네요 오늘. 그죠? 네. 오죽하면 오늘 스포츠 경기냐고 물어봤겠어요. 방송하다 말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네. 이제 다 된다 봅니다. 왜? 너무 사람들이 안 믿네요. 씁쓸할 정도로 너무 안 믿어요. 그래도 저는 오늘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매집하셔야 된다고. 잠들지 마시라고. 나중에 잠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쉬어야 되겠다. 쉬세요. 쉬라니까. 근데 안 쉬고 버틸 거면 잠들지 마시고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양보하고 나간 그 수익 있죠? 그거 다 여러분들 몫이라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소수죠?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다 마지막에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털릴 때가 있어요. 왜 동트기 직전에 거지들이 얼어 죽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거지들이 동트기 직전에 얼어 죽는다고. 어르신들이 항상 하신 얘기 있거든요. 좀만 참으면 되는데 이제 해는 안 뜰 거야. 졸리다. 자야지. 거지들이 근데 죽는다잖아요. 제가 왜 거지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너덜너덜 거지처럼 마음이 지금 가난하시거든요. 힘드시죠? 참아야지.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거의 이제 거지들처럼 누더기가 된 거예요, 지금. 전문가들 중에도 지금 심리가 거지처럼 너덜너덜해진 사람 많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계속 보여드린 것 중에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외국인 열심히 사고 있고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개미들은 열심히 털리고 있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쉬어야 되겠다. 아까 중형주까지만 올라간 거 보셨죠? 이제 바로 소형주거든요. 지금은 이제 더 신다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해 안 가시죠? 근데 이게 현실인 거예요. 아무튼 끝까지 약착같이 참으셔가지고 수익들 우리 같이 많이 내보시자고요. 그죠? 네. 제 목소리에 뭐 불편한 거 있었습니까? 없죠? 자신감이 넘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절의 기회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끊으시고요. 담배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분들 끊어서 주식 사세요. 돈이 없다고요? 술, 담배 끊어보세요. 돈 많이 생길걸요? 제가 옛날에 주량이 소주 한 짝이었거든요. 진짜로요. 소주 한 짝 먹고 집에 걸어갔어요. 제가 대학교 때나 직장 생활할 때 유명했던 게 뭐냐면 주사, 술주정업계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지금은 끊었지만 술 무지하게 먹었다고요. 그래서 담배도 무지하게 담배 한 하루에 3-4가 핀 적도 있어요. 주식할 때.
손톱이 노랬을 정도로. 술, 담배 끊으면 돈이 엄청나게 남는 걸 알아요. 자, 그래서 핑계 변명 되지 마시고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네, 끊으세요. 그러면 주식을 매집을 엄청나게 많이 하실 수 있을걸요. 맞죠? 요즘에 술 취하려면 술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도수도 낮아가지고, 그죠? 네. 그러니까 술, 담배 끊으시고 여자분들은 커피라든지 뭐 그런 거, 그죠? 네. 외식하는 걸 좀 줄이시죠. 그리고 돈 좀 많이 생기실걸요.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주식을 단돈 10만 원이라도 막 사세요. 응? 그러면 쉽게 이겨낼 수 있고 그게 푼돈 같지만 그게 나중에 큰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믿으세요. 믿으시면 믿는 대로 잘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제 방송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 뒤에 김 실장님 또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거 하신대요. 수소 관련주. 오늘 이제 현대차가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수소 관련주들도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뭐 두산 퓨얼셀, 뭐 기타 등등등. 수소, 그 다음에 연료전지 이런 것들이 급등을 많이 했는데 여기 이제 수소 관련주 이제 브리핑 하신다고 합니다. 수소. 네. 유튜브 쪽에서도 이제 방송하시니까 유튜브에 무소TV 김 실장이라고 치시면 돼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편한 마음 되시고요. 다 잘 되실 겁니다. 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